무엇이여 저건? 새요? 사람이요? 우리말이지. 새만금 신공항을 멈추는 새 사람 행진. 아 형님 새만금 신공항 그거 취소 소송 판결이 이제 딱 한 달 남았더라고요. 근게 말이요. 그래도 차들 요 앞에서 쎄빠지게 농성하다니 그것 때문에 오늘 걸어간다잖아요 서울까지. 가만 있어봐. 신공항 거 들어오면은 그나마 우리 살던 수락의 뻘도 방 빼야 되는 거예요? 야 방만 빼는 정도가 아니란 게 우리 다 굶어 뒤진다고. 아따 형님 뭐요? 아직 짐 안 쌌어. 아 근데 나도 좀 데리고 가라고. 아침이면 다시 만나는 세계, 선명한 파랑의 임시 공간. 안녕하세요. 손끝의 농성장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는 천막 주변, 글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망치 소리로 하루를 열면 아침, 점심, 저녁, 적을 땐 하나, 둘, 많을 땐 30명 남짓 모여 참 날씨가 더워요. 오늘은 환경청 사람들이 인사를 받아주네요. 피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엔 또 언제 와요 묻고는 단체 사진을 찍고 집에 갑니다. 버티는 게 지키는 일이라고 뭐라도 해야 시간이 가니까 서각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노래도 부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농성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오신다고요? 새로운 땅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처럼 넓은 땅이 되고 싶었다고. 91년 태어나 25년에는 34살이 된 새만금씨. 새만금씨의 땅이라고 불리는 지대는 아주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조개와 새들이, 풀들이 살고 있네요. 검은 악취 덩어리도 살고 있대요. 새만금씨 걱정이 이만저만. 기지걸랑 공항이걸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만금씨에게 파란 천막의 얘기가 잘 들릴까요? 또 이런 풍경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여기 왔다 갔고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함께 또 오늘의 사연입니다. 군산 옥봉리에서 보내왔네요. 읽어드릴게요. 너무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여름을 보내고 있다. 어디나 더운 여름이겠지만 내가 요즘 지내고 있는 천막 농성장은 40도가 넘는 날이 태반이다. 사람들은 이제 구순을 앞둔 나에게 이제는 좀 쉬시라 말하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두고 어떻게 집에만 있을 수 있겠는가. 전북지방환경청의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농성장이 차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3월 31일 나도 서각 기도를 시작했고 그늘 한 점 없는 농성장에 여름을 보낸다.
아침 5시에 일어나 6시 50분 출발. 옥봉리에서 환경청으로. 그리고 25년 9월 11일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 판결. 큰 뒷불이 도요와 걸어가기로 합니다. 즐거운 아침 출근 시간. 자, 오늘도 안녕. 네, 안녕.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이제 곧 출근길도 바이바이. 전북에서 서울로 세 사람 행진을 떠납니다.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 심정은 어떠신지? 이 출근길이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잘 견뎠다. 진짜 하루도 까먹지 않고 너무 더울 때는 아침에 나설 때 참 부담스러웠어.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생겼지. 몸에는 아니나 다를 거냐 팔팔 끓어 아침부터. 그러면 이제 막 오후가 겁이 나. 오후 2시 3시쯤 되면 그야말로 어디 저기가 이제 내 피난처 지점이야. 건물 옆에. 저희가 조금 저기서 몇 번 잤지. 점심 먹고 자고 일어나면 이 선풍기를 틀어도 잠깐 바람을 느끼는데 더운 바람, 뜨거운 바람. 그것도 힘들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것이 그 여름을 견뎠죠. 근데 하루도 낙오하지 않았어. 하루도 낙오하지 않았어. 제가 가지덮밥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꿀잠에 남자들의 부엌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가지덮밥을 한번 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나는 가지가지 하는 사람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오디오 선배님이 가지가지가라고 부른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막 가지가지 한다고 이런 것 지표가 한 번 있었어요. 도청에서 기자기 놓고 그리고 여기까지 쭉 걸어와서 여기서 이제 지표를 했는데 그때 문정일 신부님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딱 지목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서가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뒤에 듣고 있다가 운명적으로 나도 여기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신부님 때문에. 원래 신부님이 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사람 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저는 저한테는 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노동운동할 때는 이제 자본하고 싸우니까 막 거칠잖아요. 죽지 않으면 살기, 저놈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다 이제 살리자는 거잖아요. 우리만 인간만이 아니고 막 생명들까지 다 얼마나 훌륭한 운동입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이런 운동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명들도 이제 막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위발 자전거를 타는데 막 천변을 막 타고 가는데 저는 바닷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새가 이 하천에 있더라고요. 한 열 몇 마리 정도. 난 또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게 막 사진을 찍어 내렸는데 그런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게 생겼죠. 하면서 또 공항은 말할 것도 없고 새만금 뚝도 지금 당장 중단하고 그대로 저 관문 열어놓고 놔두면 또 다 살아나거든요. 수락개벌뿐만이 아니라 나는 해창개벌도 다 살려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사람들의 의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요 요즘 진짜.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생명 모두 같다고들 하지만 수라갯벌 가마우지 살던 터전을 빼앗기네. 새만금은 오린 우중 미군 기지에 군함까지 법이 큰 뒷부리 도요를 살릴 수 있을까? 전북지방환경청에서 5개월 가까이 천막 농성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그 5개월은 반평생 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들을 생각나게 했고, 대출이 황새울 벌판의 아름다운 노을과 그 앞 솔밭에 살고 있었던 솔부엉이들, 강정 앞바다 구럼비 바위와 붉은발 말똥개를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던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기엔 너무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이곳에 서서 수라를 바라보면 80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비극의 정치를 그냥 앉아서 바라볼 수 없어 나는 길을 떠난다. 여기 있는 보석 같은 동지들과 함께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기쁘게 맞이하며 내 살아있는 동안 수라갯불을 살리자고 약속할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행진합니다. 청춘은 바래지고 아래 고여있는 내 꿈들은 이 동네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미로라서 누가 누구네 집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길을 못 찾을 정도로 엄청 막 그랬죠. 골목골목 집들이 많았어요. 여기에 이발소도 있었고, 여기에 이발소, 오래된 이발소도 있었고, 그 이발소 옆에 우리 친구 현아가 살았고, 진현아라고 현아도 살았고, 이 아래는 최진이라고 진이 오빠도 살았고, 뭐 저쪽에는 김호 아저씨도 살았고, 여기는 종택이 아저씨 집, 뭐 여기는 성렬이 아저씨 집. 지금은 민물이지만 그때는 여기가 다 바닷물이었어요. 여기서부터 다 배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배들이 한 200여 척이 있었으니까. 파란 지붕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파란 지붕. 저기가 판장이었어요. 물건을 잡아오면, 조개나 이런 거 물건을 잡아오면 저기다 놓고 경매를 했어요. 군산시 수협에서 경매를 할 정도로 여기가 큰 항이었죠. 우리 마을이 하재, 그 하재 어촌계가 그때 정말 컸어요.
저는 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전진현입니다. 2024년 11월 달에 떠났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께서 여기서 장사를 하셔가지고 쭉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탄약고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위험하니까 나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쫓겨나게 된 거죠. 감정평가를 하지도 않고 거짓말로 국방부에서 서류를 만든 거죠. 그 서류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탁을 걸고 내보내고. 만약에 빈집이 생겼어요. 그럼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콘크리트 쓰레기 같은 게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바로 치우는 게 아니라 거기를 흉물스럽게 남겨놔요. 그건 이제 위화감이 되거든, 사람들은. 또 하나는, 야, 올해는 30집밖에 이사를 못 시킨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보를 흘리는 거지.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거지. 늦게 남아있는 사람도 심지어 위축을 당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그 억울함이 커가지고 나가기가 그랬어요. 근데 나갈 수가 없었죠. 나갈 수가 없었죠. 사무관, 여자 사무관이 있었어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퇴직을 했으니 그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내 일이 아니고. 같은 공무원인데 정부에서 하는 건데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는 몰라. 제 일은 나는 당신을 내보내는 게 내 일이니까. 너무나, 정말 너무나 함부로 했어요. 너무나. 국방부는 주민에게 뺏은 우리 땅을 지켜라! 지켜라! 집이 한 20평 되는 것은 아주 껌값을 받았는데 그 앞에 원집이 부실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한 15평 정도로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 저한테 통보도 않고 철거를 해버렸어요. 불법 건물이라 통보할 필요도 없이 이들이 철거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제가 통보라도 받았으면 덜 억울하겠는데 보상을 법에 준하지 않고 어디 연장해서 그런 장난을 안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지역은 철조망을 못 칩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에다가 철조망을 못 칩니다. 왜 그런 좋은 땅을 미군들한테 한국전쟁 이후에 다시 또 미군들이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점점 커지고 그렇게 확장이 돼서 지금 대략 약 389만 평 정도 되는 거 저희는 추정하고 있어요. 전부 다 미군 기지는 아니지만 국방부가 소유한 땅들까지 저는 그냥 군사 기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옥서면이라는 하나의 면 지역의 61.17%가 군사 기지화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납고, 요 경납고 공사도 지금 현재 20개는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18개를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을 또 갖고 있어요. 총 38개의 새로운 전투기 집이 생기는 거죠. 이 새로운 전투기 집은 기존에 있던 전투기 집보다 훨씬
커지고 이런 어떠한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비행기 집을 짓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이 바로 군산 미군기지 옆에 생기는 거거든요. 1.35km 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군사기지로서 미군의 제2활주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 제2활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군들이 요구한 요구사항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활주로 높이를 같이 해줘라. 또 하나는 신공항과 미군기지를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기존의 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을 같이 이착륙을 통제할 수 있는 관제권을 미군이 갖는다. 이런 부분을 다 합의를 해줬죠. 수락갯벌에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이 생명들을 죽여서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데 말로는 국제공항이라고 하는데 그 속내를 보면은 미군의 제2활주로 사업이 다. 예전에 그러니까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거 2002년도에 발표하기 이전에는 미군의 주된 병력들이 휴전선 근방에 밀집되어 있었다면 이것들이 서해안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 이전을 많이 하게 되고 처음 발달은 평택으로 용산에 있던 기지,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오산 공군기지에 활주로가 하나 있던 것을 활주로가 2개로 늘어나는 부분, 7공군 사령부의 전투대대를 확장해 슈퍼 비행대대를 만들어서 2개의 부대를 운용할 계획을 갖는 것들, 그리고 군사는 다시 F-35가 올 수 있는 경납고 전투기 집을 짓고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생활관을 짓는다든가 하면서 장기적으로 주둔을 위한 것들이 있는 거고 이제 제주도의 해군기지 그리고 제2공항 이제 거기에 한국군이 덩달아서 이전하는 부분들 수원에 공군기지가 있는데 수원 공군기지도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는 화성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백령도에다가도 민간 활주를 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흑산도에도 공항을 맺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것이 서해안을 집중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안이 전쟁 벨트화 되고 있다. 이것을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었고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국방부가 차지하려고 국방부는 미국에게 주려고 이 600년 하제 이 팽나무 그 600년 동안 지켜보았듯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600년 팽나무 자연유산입니다. 이 자연유산이 국방부 따위로 갇혀 있어요. 바로 여 코앞에 있는 미군 기지가 여기까지 확장이 된다?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놔둘 수 있냐고. 팽나무에 절대 해코지할 수 없도록 지킬 겁니다. 그래서 오늘 47번째 팽팽 문화제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갯벌로 돌이키지 못한 세월들 더 이상 너에게 내 숨결이 닿을 수 없고 여리고 여리던 속살도 딱딱히 굳어버렸어. 난 그렇게 또 숨이 막혀 아프기 시작했어. 하지만 썩어가면서도 난 포기하지 않았지. 마을 저기 여기에서부터 이삿짐 차가 한 24대 쫙 서 있더라고요. 그 차가 우리 집 짐을 나르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보낸 차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용역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 있었고 경찰 차가 오고 아주 정말 울지는 않았지만
너무 울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싸우고 싶어요. 제가 제대로 받지 못한 어떤 그런 것도 찾고 싶고요. 또 앞으로 다른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 선례를 남기고 싶은 거죠. 이 싸워서 이 사람이 이겼다라는 선례를 남기고 싶어요. 새만금 방조제가 막히고 그 항상 놔뒀던 그 유보용지가 군사기지, 미군기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때가 되면 이 못 푼 숙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은 마음속에 뭔가 결의, 내 마음의 결의가 있었죠. 2003년도 방조제를 막히고 떠났잖아요. 저도 떠났죠. 아, 이건 운동이 그냥 포기하고 끝났지만 우리 지역이고 우리 가까운 데 살고 있는데 잊을 수가 없었고. 그때 뭐 찬성했던 분들은 뭐 갯벌이 다시 생겨가지고 생긴 갯벌에서 어업 활동도 할 수 있고 안에 수질도 깨끗해서 안에서 뭐 수산단지를 만들고 뭐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35년 지났는데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물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담수화를 포기했고, 그리고 그 안 좋은 물들이, 그리고 조류의 변화로 인해서 새만금 외해역까지, 위도, 고창, 공산군도의 이 외해역까지 지금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어민들 만나오면서 지금도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데도 바지락이 이렇게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긁으면 나왔어요. 옛날에 이런 데도 긁으면 바지락이. 근데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참 해야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없잖아요. 없어. 그나마 이제 바다의 생명력에 있어서 일부러 유지되는 것도 좀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2006년도, 7년도 막 이럴 때 이제 그쪽 남수라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다 조개 무덤이었어요. 내 시야로 볼 수 있는 모든 곳이 조개가 하얗게 죽어서 올라와서 정말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때 봤던 것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뭔가가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는 것들을 저도 이제 매일
자주 가서 보려고 하고 이렇게 가서 보게 됐을 때 경이롭다. 놀라운 정도로 넘어서서 정말 큰 존경을 바치고 싶을 정도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반개라고 하는 이 갈개 종류나 반개 종류인데요. 이렇게 활동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멍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 나는 그 63년생이에요. 63년생이고 걔도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시방. (80년대) 한 90년대 초까지 아마 김양식을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 이게 80년대가 계화도에서는 제일로 돈이 활발하게 돌았던 그때예요. 해도 금방 찍어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정지했어. 해를 조개 넣으면 바다 자원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여기가 바다가 여기 바다가 생활 색깔이 해선 생활이 쫙 깔았었다. 요 앞이 여기 바다가. 빠꾸리 하나 2, 3만 원인데 요즘은 몇 년을 그런 거 갖고 하도 나가면 얼마 값을 벌었다고 돼? 아이들서 막 딱 하면 나와. 반지랑 나오지 가서 생합 잡지 백금이라고 잡지 뭐라고 잡지 야 가면 책임져 지고 나와. 자기 말 들으면 그렇게 사는 그럼 너무 사면서 안 짓고 그렇게 바다를 뜯어먹고 나도 아무것도 땅땡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 새끼 욕 나오는 거지 진살에 바다 뜯었죠. 그 바다 뒤에 독밭이 나면 굴다오니 바다 가면 새나 뭐 그냥 다 나오고 진짜 여기 안 먹었으면 이 개화도가 진짜 발전돼갖고 돼버렸어. 근데 맞고 이렇게 배려버렸다는 게. 그게 해만금 사업은 죽기 살기로 판단을 했었지 계화도 사람들을. 해변가 사람들은 새만금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변가 아닌 육지 사람들은 찬성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또 반대. 거의 맨손업자들 그리고 이제 어선업 하시는 분들 나가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다가 터전이니까 바다를 꼭 지켜야 된다 다들 그런 마음이었지. 그때 여기 뚝막이 할 때 최종적으로 계화도 주민들이 배 타고 가서 전부 다 가서 새만금 뚝에 점거하고 막 그랬지. 막 파 붙는데 배 태니까 그 사람들이 파 붙지를 못하더라고. 막 돌을 차로 막 부쉈었어. 근데 배들을 막 갖다 막 댔지 막. 그 사람들 막 물대포 쏘고 막. 아 여기에서 그리 막 물대포 쐈어. 배 그 당시에 만들어 갖고 그걸 막 쏘는 것이 막. 해상수위 그런 식으로 막 했지 실질적으로 배 타고. 나도 생겼지. 나는 이제 주민으로서 한 명으로서 생겼지. 계속 며칠 동안. 이게 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배 끌고 막 가는 거야. 다른 사람도 막 같이 태고 막 가고 막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막 한 명씩 타고 막. 거기에서 며칠만 더 버텼으면 어떻게 변했을랑가도 몰라. 근데 이제 대문을 하다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철수를 하자 해서 철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냥 그 사람들이 막아버리더라고. 그때 물막이 막고 나서 보니까 물이 여기 새만금을 지금 물을 2번을 뺐어. 1차 한 번 물을 빼고 배가 그때까지 다 여기에 정박하고 있었어. 근데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배들이 쭉 나가. 나가는데 그 배는 다시 들어올 수는 없는 배예요. 물을 빼니까. 그 모습을 나가는 모습 보니까 참 울컥하더라고 그때 당시. 저 배들이 여기 동네에 있던 배들이 나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그 자리로 못 들어오는 거야. 이제 물을 빼버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 지금 배가 나가고 있는데 저런 모습이 이제 다시는 기아도는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지 그때 당시. 미처 못 빠진 배들이 있었어. 그 배가 여기 그 풀난 자리에가 꽤 오래 있었어. 저 배가 물이 그때는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이걸 막아야 한다는 사람들은 여기 지성이 아니고 힘도 안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은 막 신문에 여론에 전라북도 발전, 무안군 발전한 게 미친놈들이 못 맡겼냐고. 다 저 새만금 하면서 다 그것을 언론에서 그렇게 했지. 새만금 하면은 전라북도가 좋아질 것이다. 전부 다. 그 바닷가 사람들은 그냥 아무 그 필요도 없는 식으로. 지금도 보면은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은 전라북도의 그 바닷가의 어민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만 바뀌는 거잖아. 그게. 없어지는 사람들은 관심 바뀌고. 그래도 어업을 해. 생방송 안 했어요. 직업을 바꾸는 것이 그 만만치 그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 어업으로 딱 생활 터전이 그냥 있는데 이렇게. 이게 새만금 내에서는 누가 민원만 안 들어가면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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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민원 들어가면 와서 단속을 해요. 지금은 새만금 내에서는 허가권이 없어. 이게로 단속하면은 벌금 나오고 심하면 허가 취소될 여지도 있지. 근거로 단속 나오면은 그냥 안 좋은 거지. 마음적으로 넣고 그 어떻게 보면 쫄지 마음적으로. 이게 지금 고기 잡는 것도 이게 개화도 밑으로 그 방조제 쪽은 물이 좀 그래도 순환이 되니까 좀 낫거든. 암만 해도 어쩌다 보면은 조금 우쪽에서 잡아다 보면 냄새 나는 것이 있어. 동리강 저 상으로 이렇게 망에가 올라가면 이 땅을 파보면 땅을 팔 때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 썩은 냄새로 내 코를 못 들어. 하다하다 모든 게 이제 해수욕 해가지고 수질개선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말로는 해수통이지. 근데 조금 더 하는 것이지. 조금 더. 지금 공사 그 새만금 내 그 이미 설계가 어느 선까지 딱 맞춰져 버렸는데 넣고 싶어도 못 넣지. 많은 분의 양을. 그것도 그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냐 싶어. 물 들을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고 이렇게 돼야 그것이 상수 해수통이요. 근데 수문만 지금 540m 두 개. 그 수문만 활짝 열어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일정 수위로 맞추잖아. 그 수문에서 지금 일정 수위로 딱 맞춰버려요. 폭이 한 60cm 되나? 높낮이가? 그게로 물이 쫙 들어왔다가 쫙 나가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어느 순간 갔다가 다시 그냥 그 물만 나가는 거지. 이게 물이 이렇게 안 되고. 옛날에 수문에 여기 지금도 수문도 있지. 수문이라고 하지만은 수문에 물이 철렁철렁 할 때 그런 모습들. 근데 그때는 항상 이게 뭐 그냥 좋은지 안 좋은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때 생각만 왔다. 그때가 좋았다. 그러지. 물이 이렇게 철렁철렁 할 그런 모습들. 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수문에 쓰면 거의
발이 달 정도 막 한 살 때는 막 물이 넘치도록 막 돌아버렸는데 넘치기 직전까지 막.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야 그때가 진짜 물이 들어올 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뭐 옛날 얘기 됐지 뭐 그것은. 보면은 계화도에 지내는 게 나는 괜찮여.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직은 동네에서도 이제 우리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래도 나는 그냥 좀 편하게 지내. 동네 분들하고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분들이거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지역 계화도로 봤을 때 여태까지 지금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지역인데 세대 자체가 지금 줄고 있거든. 여기가 지금. 그래도 이분들 있어주는 것만 더 고마워. 네.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들하고 계속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런 마음이야. 아직도 보면은. 제가 직접 발로 들어가고 보고 발로 들어가는 장소는 이제 뭐 수라갯벌이나 해창갯벌 정도가 거의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봤던 장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슬프고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왜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하고 훼손을 하고 하는지, 그냥 이 지역에 살고 이 지역 주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왔고요. Time is still and there's nowhere to be. Birds are talking. 작고 한없이 희망적인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한없이 여기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 So stay a while. 근데 그 마음이 어느 날에는 이렇게 너무 잘 느껴지면서 이런 마음들로 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Helen Sindrilan. Here in Aotearoa, New Zealand, we're eagerly awaiting the arrival of the kuaka godwits. These precious birds connect us all across the globe. We are here for the birds and we want the birds to be protected, and we want to stop the endless construction of more infrastructure for destruction. 안녕하세요. I'm Jason Lockery, a migratory shorebird specialist. A decade ago, I joined Birds Korea at Saemongam in the Gum Estuary. Saemongam has shown us the devastating cost of losing our tidal flats, and protecting what's left is non-negotiable for the survival of our shorebirds. I'm at the Tagus Estuary in Portugal. This site was also saved from airport development because of its critical habitat for migratory shorebirds. We must do the same for Sura. Save our Sura. Sura ko pukle. Save our Sura.
그라운디드라고 전 세계 이제 공항 항공 반대 운동 연대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활동가들한테 우리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다들 약간 깜짝 놀라면서 여러 나라마다 주로 공항 반대 운동 한 군데 정도 하고 있거나 다들 공항 축소 운동, 이제 항공 축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10개 신공항을 동시에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후위기 시대에 이 필요도 없는 공항들을 왜 이렇게 짓는 것인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 개발 시대에 그 토건 업체들과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미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성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반경 8km 이내에 그런 조류 보호구역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서천 갯벌은 7km 이내에 있는데 람사르 습지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자연유산이기도 해서 여기는 그 근처에 공항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허가를 지금 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협약도 위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든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 거기도 완전 위배가 되는 것이고 지금 기후 소송을 걸려도 이것은 위법으로 나올 사안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4개 갯벌을 자연유산으로 등록을 할 때 약속한 것이 더 이상의 갯벌 파괴가 없게 하겠다. 그 갯벌을 재자연화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를 파괴한다는 것은 약속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고 새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서식지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이게 우주인이 와서 봤을 때 지구에서 어디를 우리가 보고 가면 되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그리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런 데 써도 예산이 모자른데 그걸 우리 미래를 막아버리는 오히려 갯벌을 덮어버리고 쓸모없는 공항을 만들고 기후 붕괴를 가속화하는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세금을 들여서 쓴다는 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거든요. 도요새가 살지 못하고 흰발롱개가 살지 못하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갯벌을 지키고 공항을 막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 센터 상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약물 복용으로 잠이 들고 지병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계속 공항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공항, 잘못된 곳에 지어진 잘못된 공항 때문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공항, 새만금, 제주 2공항, 가덕도 모두 잘못된 곳에 지어질 공항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나는 알고 싶다. 그래야지 먼저 간 그 희생자들을 볼 얼굴이 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진짜 무안공항 유가족들이 사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지방정부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또 제주항공이라고 하는 기업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명명백하게 될 때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어디서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정부와 그리고 기업이 의무인 거죠. 저희가 새만금 싸움을 3년 전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하면서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아주 높다. 그리고 이 조류 충돌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너네 어떡할 거냐라고 실제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수라갯벌에서 F-16과 미물가마우지대가 충돌하는 장면을 촬영을 했고 그 가운데서 미물가마우지 2마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만약에 여객기였고 만약에 착륙이 아니라 이륙 상태에서 엔진 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지금 군산 공항에서 제주 노선이 한 노선이 사라지는데 보통 150명 정도가 탑니다. 그 150명이 군산 공항에서 사라지지 말라는 법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러시안 룰렛처럼 그냥 나한테만 안 당했을 뿐이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 그래서 뭐 국제 공항과 관련돼서는 최대한 조류의 철새 도래지는 회피해야 된다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 행동을 출범할 때부터 새만금 신공항이 지어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반대를 해왔는데 그 중에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항공기 조류 충돌 참사였어요. 그 새만금 신공항 계획 부지인 수라갯벌은 새들이 너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거고 상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1년 내내 24만 명 이상의 새들이 상주하고 있고 수라갯벌을 가로지르고 있는 대규모 조류 서식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옆에 있는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하고 전투기랑 충돌하는 장면을 늘상 목격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게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공항을 절대 지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 29일에 저희가 우려했던 항공기 조류 충돌 참사가 실제 일어난 거예요. 무안공항에서. 저희가 새만금 신공항을 반대했던 조류 충돌 문제가 실제 참사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랍기도 했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조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항 내부에서 조류가 활동하는 조건들을 없애거나 조류가 서식하는 조건을 없애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새만금은 거의 30km 이상의 방조제를 강 하구 외부에 쌓았기 때문에 그 안쪽이 약간의 호수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이 새만금 전반적인 면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새들은 공항을 횡단하는 겁니다. 이 국지적인 횡단을 엄청난 새들이 아침에 밥 먹으러 갈 때,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터로, 휴식터로 이동하면서 공항을 넘나들어요. 이것은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떠난 겁니다. 이게 국지적 이동이에요. 그럼 계절적 이동은요? 계절적 이동은 새만금 신공항이 위치한 자리는 우리나라 황해의 서해안에 보통 서들에 이동하는 루트를 우리가 플라이웨이라고 하는데, 이 동아시아 플라이웨이의 핵심 지역에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 번식을 끝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서해안 루트를 아주 중요한 루트로 이용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항공공항은 이 대규모 새들의 이동 루트, 그 다음에 이동 서식지, 이런 것들을 회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표가 뭐냐면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표예요. 국토부 스스로 평가한 결과거든요. 근데 이 평가가 이루어진 방법론이 뭐냐면 신규 공항 모델이에요. 그 방법론은 13km를 기준으로도 평가를 했고 5km도 기준으로 평가를 했어요. 무안공항이 총 위험도가 0.00008이에요. 새만금의 5km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0.04873이에요. 13km를 봤더니 0.05202가 나온 거예요. 650배나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공항 모델로 평가했을 때 새만금 신공항이 너무 높게 나와버리니까 정말 자의적으로 한국공항공사 모델을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스스로 평가한 방법론조차도 부정을 하고 잘못된 근거, 허위 근거에 의해서 이 결과를 폐기하고, 또 국토부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공항이 운영되기 전에 환경이 아주 좋을 때의 어떤 데이터로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항이 생기면 그 환경적인 것들이 저해가 되고 훼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훼손의 결과로 생물 다양성은 떨어질 거다. 그러면 그 생물 다양성이 떨어진 결과로 조류 충돌은 650배가 아니라 아주 낮을 거다. 그 환경영향 평가를 썼던 그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 인용한 조건이 논문의 그 뒤편에 실려 있는데, 그 데이터의 조건이 뭐냐면, 그 데이터의 조건은 과거에 생태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공항이 들어가기 전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공항이 운영됐을 때의 조건으로 그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냐? 650배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공항이 운영됐을 때의 조건이라는 거죠. 새만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도요새보다 위험도가 더 높은 겨울철새, 오리기러기류들의 이동 루트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는 굉장히 높고, 과거에 새만금 사업을 하지 않아서 새만금 방조제를 쌓지 않았다면 그것도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새만금 방조제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만금 방조제 안쪽은 겨울철새들의 대형 조류, 특히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닭 크기, 오리 크기, 이 기러기 크기의 대형 종들이 온전한 서식지가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은 서울시의 3분의 1을 넣을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에 새만금 신공항은 사실대로 들어보면 그 각 일부의 지역이에요. 그 새들은 다 넘나듭니다. 자체로. 새만금 수락갯벌은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그 완만한 경사도는 물이 조금 들고 나서 그 물구선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의 서식지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그럼 새들의 서식지한테 활주를 만들면 새들이 없어지겠네? 라고 하지만 전체 새만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대형 조류들의 이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안공항과 같은 것이 내년에도 일어날 수 있고 10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고 50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이 지역이 고향이다 보니까 20년 동안 새만금에 계속 있었는데 20년 전에 삼보일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저도 정부가 개발 정책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개판 서구가 났을 때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지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기는 싸움에 다 시작이었고 다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과 얘기할 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끝까지 새만금, 그다음에 수락의벌, 생명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그 생명 이야기가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계속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는 25일을 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엊그제 김민석 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새만금 신공항 지난번에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우리 감히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을 세운 것은 바로 시민들,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라져가 무생명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합시다. We are the Wanganui Kuaka Collective. For us, there exists a cultural heritage that does not stand still, it moves on its own. Even now, it may have already left Korea, continuing its long journey back to the tidal flats of our homeland. That living heritage is a bird, the kuaka, known in Korea as the bar-tailed godwits. Though it may not be widely known in Korea, to us, it is like an ancestor. When they leave Aotearoa, New Zealand, and fly north toward distant Alaska, we hold farewell ceremonies, praying that the birds who fly the longest distance on Earth will arrive safely. On their vast journey, one of the places they must stop is the tidal flats of Korea.
These wetlands have long provided rest for countless migratory birds. Thanks to them, we have remained connected with Korea to this day. For our research community in Wanganui, the Kuaka has become a symbol of how our local people are connected to the wider world, and the reminder of how fragile those connections can be. That is why we earnestly ask all communities along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to take the greatest care and action to ensure that Kuaka habitats are not harmed. Yet recently, we were shocked to hear that one of those places, the Sura Tidal Flats, is now under threat of disappearing. And so, with a deep wish that the wetland connecting Korea and us will be preserved, we send this letter from our Maori community to the people of Korea. We are one international community, bound together by the bar-tailed godwit. Please protect the beautiful Korean tidal flats, where the spirit of the Maori people are also resides. 황하누이 쿠아카 공동체에게 반갑습니다. 한국 세 사람 행진단의 아랄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국은 외국으로 가려면 보통은 비행기를 타야 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것은 약간 다른 차원의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와는 아주 다른 세계에 있는 줄 알았던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우리는 사실 쿠아카를 통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뻐요. 도시에서 살아온 제게 새는 그저 배경에 있는 사물이었어요. 비둘기가 날면 피했고 참새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그러려니 했고 그래서 쿠아카가 부족 전통이자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하셨던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도시에 사는 저희는 땅과의 연결을 잃고 혼자가 편해졌고 쉬는 시간에는 유튜브를 봅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헤쳐가야 하는 인생에서 미래는 언제나 막막해요. 좀 더 모아둬야지, 좀 더 올라가놔야지. 그러려면 이 빨리빨리 가는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 저는 누군가를 밀치고 때론 밟아왔어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혹은 그렇게 밀쳐지고 밟히는 이들을 모른 척 했어요. 아니, 그들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때가 많아요. 쿠아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시공간이 순간 지구를 덮을 정도로 넓게 확장되는 것을 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쿠아카의 안내를 따라 지금 자리에 정착했고 죽으면 쿠아카를 따라 저승으로 돌아간다 믿고 있다고 했지요. 여러분에 대해 알면서 우리가 잃고 있던 비인간과의 연결, 삶과 죽음의 연결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 사는 우리가 느꼈던 그 경외감이 지금 쿠아카를 따라 걷는 세 사람 행진의 여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 행진에서 저는 조금은 여러분처럼 쿠아카를 통해 연결되어감을 느낍니다. 쿠아카를 태우고 자전거를 타는 제 앞과 옆과 뒤에는 폭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행진하는 이들이 있어요. 즐겁게 길을 갈 수 있게 빤스가 젖도록 몸을 흔드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이리저리 뛰는 사람들이, 뒤에서 사람들의 보폭에 맞춰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와 거리에 만찬을 대접해 주시는 이들이, 음으로 양으로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든든한 느낌이에요. 쿠아카의 집사로서, 대리인으로서 어쩐지 이들에 둘러싸여 보호받는 느낌도 들어요. 법이 쿠아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요.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이들 덕분에 즐겁게 길을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제 위에는 갈매기와 항새가 때론 열심히 때론 유유히 날았어요. 강변 갯벌에서는 엄청난 개들과 짱뚱어의 세계를 보았어요. 논밭을 지날 때는 큰 집을 지어놓은 거미를 보며 감탄하기도 했어요. 도로변 나무와 풀들이 있어서 우리는 더욱 시원한 바람에 이따금 행복할 수 있었어요. 죽어있는 생명들, 죽어가는 생명들도 많이 봤어요. 아스팔트에 말라붙은 지렁이와 고양이를, 새를 봤어요. 후투티와 고라니를, 잠자리를 봤어요. 포크레인에 봐수어지던 나무들을 보았어요. 인간이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밀쳐지고 밟혀지는 생명들을 보았습니다. 남태령을 넘으면서는 사람들은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의 판례를 들었어요. 동물들 아래에는 각국의 언어로 동지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지켜줄 대상이라기보다는 동지라는 것, 세상을 함께 만들고 지어가는 우리의 동지라는 것,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이 길을 찾지 못할 때 이정표를 안내할 수 있는 우리의 아주 낯선 동지들이라는 것.
새만금 사업과 같은 개발과 간척으로 삶의 자리를 빼앗겼던 이들의 역사가 마음 아팠습니다. 지쳐 쓰러져 죽어간 무수한 이들의 고통을 이제야 짐작하며 미안해졌습니다. 법은 양심의 잣대로 시대의 정의를 선포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까지의 법은 누구를 보호해 왔습니까? 국가의 개발과 성장 중심 정책 앞에서 법은 죽어가는 생명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인 적이 있었습니까? 새 사람 행진단은 수락갯벌의 무 생명들과 함께 정의로운 법의 판단을 청합니다. 이들의 제가 아직 미처 다 모르는 수많은 낯선 동지들의 보금자리가 또다시 사라지게 된다면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아득해져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그래온 결과로 지금 우리는 매일같이 폭염과 폭우, 산불 같은 재난경보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 말이죠. 우리의 시야가 일단 내가 잘 살아야 한다는 논리로 더더욱 좁아지게 되고 있는 게 말이죠. 이제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때에 온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초래했다는 인류세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길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여러분이 그랬듯이 쿠아카를 따라 가보려 합니다. 우리 낯선 동지들과 또 어느새 낯익은 동지들과 함께 느리게 가보려고요. 수락갯벌을, 쿠아카의 삶을, 그리고 쿠아카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의 땅과 삶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잘 살아가고 싶어요. 천천히 앞만 보지 않고 옆과 뒤와 아래와 위에 함께 있는 것들을 보면서 더 굳게 손잡고 더 많이 사랑하며 최선으로 즐겁게 새를 따라 걸어갈게요. 행진 종료 선언했고 기자회견 자체결할 거라고요. 기자회견. 질서 주소 왜 손해요? 기자회견 한다고. 위험하게 말하세요 지금. 질서 주소 왜 손입니다. 같이 함께 간 거야. 함께 오고 함께 온 거야. 끝까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체중 따라붙어 보호해줘. 뭔 체중 따라붙어. 당신들이 여기까지 행진하고 개별로 이동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집회 신고 다 냈고 다 허가받은 사항이에요. 이 자리에서 경찰이 막는다면 우리는 3일 밤낮을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거죠? 스너플 타령 노래 한번 하고 합시다. 자, 가지가지! 성질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노래 부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락갯벌 살아있다. 그 법이 큰뒷부리 도요를 살릴 수 있을까?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던 거지,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반영법을 썼지요. 당연히. 그냥 수락갯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냥 걷고
소리치고 싶을 때 소리치고 춤추고 싶을 때 춤추고 이렇게 하자고 할 때 우리 동지들이 다 와 좋다 하고 하는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 저는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행진 하기 전에 이제 수라에 돌려서 9월 11일 날 재판 지면은 그러니까 이 계절을 내가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갈 때마다. 오늘 본 이 광경을 내가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몇 번의 계절을 더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런 계절을 더 오랫동안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설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직면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들을 또 해야 되겠죠. 그게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이 많은 환대를 받고 이 길을 걸어온 많은 분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거. 네. 정당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정당한 걸 주장하는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거 눈 감고 있을 거냐? 모른 척 할 거냐? 피할 거냐? 이것이 아니라 아니다 하는 이 정체성. 아니 사람들은 그러지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뭐 정부가 하는 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 자포자기 할 수는 없다. 그건 나는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것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갯벌을 메꾸어서 활줄 하나 더 만들어서 미군 기지를 확장한다? 지고 이기고 지는 문제야. 이게 정당성 문제야. 안 된다 하는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은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확대의 무엇이냐 개발의 무엇이냐 똑똑히 알고 올바른 길을 나아가게 만듭시다. 정말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